태풍 8호 꼬마이는 열대저기압이 된 뒤에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소용돌이를 유지. 태풍 9호 크로사는 일본 도쿄 남동 해역을 스치듯 지나가 중국이 제출. 다음 주 한 차례 비가. 태풍 1호 우디비 6월 11일 발생, 관측사상 5번째로 늦게 발생. 그 이후로는 평년 태풍 발생수 이상의 페이스로 8월의 평균 태풍 발생수는 5.7개, 1년 중 가장 많은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 8월에서 가을까지 본격적인 태풍 시즌. 편서풍에 올라타 빠른 속력으로 동북동진. 9호 뒤를 따라 같은 경로로 동북동진. 피해를 주는 곳 없이 바다를 뒤집어주고 해수온을 낮추는 역할을. 태풍 9호 크로사는 8월 2일 토요일 새벽 간토지방에 최접근. 태풍 중심이 육지에 상륙하지 않고 해상을 이동. 아우터밴드가 간토지방에 걸리고 강풍과 함께 한 차례 폭우가. 태풍 8호 꼬마이의 잔해, 끈질긴 생명력. 본래 뜨겁고 습한 공기로 이루어진 열대 저기압. 태풍이 소멸하고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온대 저기압으로 많은 비를 내릴 잠재력을. 산산이 부서진 잔해가 비가 되어 내려 북태평양 고기압은 남쪽으로 수축. 중부지방의 정체전선이. 정체전선은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 각 지역이 비가 내리는 시각은 길지 않아 정체전선이 북에서 남으로 쓸고 내려오면서 한 차례 비. 강수 시각이나 강수 범위는 모델에 따라 일치하지 않아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한기의 영역에 들어가 기온이 다소 내려가. 정체전선이 북에서 남으로 쓸고 내려가는 날 중부지방과는 약간의 시차, 반나절 정도 시차가. 폭염을 식혀주고 식물에 생기를 주는 단비. 가을의 문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당분간 더위는 계속되겠지만 한 차례 비로 폭염의 출구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 하지만 날씨 조건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비가 지나간 뒤에도 시원한 공기는 며칠 동안만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다시 한번 아열대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다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서태평양 지역에서 태풍이 2~3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태풍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층의 편서풍 흐름에 의해 동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영향 범위를 넓히는 태풍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계속해서 뒤섞이면서 날씨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오후 늦게 국지적인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강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비의 지속 시간은 짧지만 짧은 시간 동안 집중되는 강한 강수로 인해 저지대나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침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점차 커지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계절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낮 동안은 여전히 덥지만 밤과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져 시원하거나 고산 지역에서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태풍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시민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드립니다. 새로운 태풍의 발생 및 이동 경로에 대한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나 태풍 영향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옥, 지붕, 외부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하고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에 대비하고 침수나 급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수주간 이어진 더위를 완전히 몰아내기엔 부족하지만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첫 마른 바람이 누렇게 익은 눈두렁을 스칠 때 우리는 여름의 열기에서 가을의 온기로 넘어가는 자연의 경이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이 점차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낮게 떠있는 구름들이 산등성이를 천천히 스쳐 지나갑니다. 며칠 동안 뜨거운 햇빛과 습기에 가려졌던 부드럽고 시원한 푸른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 온 뒤의 공기에는 촉촉한 흙내음과 싱그러운 풀냄새가 배어있고 어딘가에서 매미 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듯합니다. 마치 여름이 조용히 마지막 문을 닫으려는 듯한 순간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논이 하나둘씩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며 비 온 뒤 햇살에 반짝이고 있습니다. 천막 밑에선 어르신들이 부채를 붙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마시고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8월의 햇살이네. 진짜 가을이 오려나 보네. 그들의 눈은 천천히 떠가는 하얀 구름을 따라 멀리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도시에서는 연일 이어졌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듯 공기가 훨씬 쾌적해졌습니다.
시민들은 저녁 산책을 즐기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합니다. 카페들도 야외 좌석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활기를 띱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 며칠은 좀 더 시원하고 온화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기상청은 경고합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8월은 태풍 시즌의 막판 스퍼트 시기로 해수 온도는 여전히 높고 대기 흐름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태풍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단기간에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의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의 경로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는 조용히 섬세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위가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초가을의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이듯 조금씩 다가오는 변화의 징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말 폭염 계속, 내일 밤부터 전국 물폭탄 예고.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극한 수준의 더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진 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일요일 오후부터 제주와 충남 서해안,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월요일 낮까지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은 최대 8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어 야간 시간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방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상 강수량, 월요일까지 전남 해안, 경남 해안 200mm 안팎, 수도권, 충남, 호남, 경남 내륙 최대 150mm, 강원,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 약 100mm. 이번 비는 화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수요일부터 다시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다량의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선형의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고 다시 한번 극한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한편 비가 시작되면서 극심한 폭염은 다소 느그러지겠지만 내일 낮까지는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도 전국 곳곳에서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습기와 함께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14일 연속 열대야, 서귀포는 18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밤더위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다음 주 내내 폭우와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국가 더 전해드렸습니다.